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그 전에 시험 학생들이 많이 끝났을 때 써놓은 글을 찾아서 시험 끝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이런 말을 공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시험이 끝나는 날. 자, 가르치는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이 끝나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공부방이지만 일찍 공부방으로 향하고 차 안에서 그렇죠? 12시가 넘었는데 조금 넘었는데 이제 학교 시험이 끝났다고 애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가죠. 그러면 시험 결과랑 상관없이 어쨌든 다 아이들이 막 얼굴 밝아집니다. 뜨거운 햇살보다 학생들 머리 더 뜨끈뜨끈해진 것 같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나오는 거죠. 자기 능력 안에서는. 저도 시험 기간이면 아파요. 거짓말처럼 시험이 끝나면 짝 통증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직업병입니다. 이게 아이들과 같이 아픈 거. 학생들 기다리다가 이제 거리가 먼 학생이 시험이 끝났다고 오지 않는다고 이제 다음에 온다고 쉬면 안 되냐고. 또 문자 없는 학생도 있어요. 그럼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제가 이제 발송 눌러놓고 연락 오지 않은 학생들 다시 전화도 걸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시험이 끝난 날, 시험이 끝나면 꼭 오라고 해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은 안 와도 되지만 시험이 끝난 날은. 왜 그러냐면 전화기가 꺼져 있기도 한데 어떤 경우에든 학생들은 점수랑 무관하게 놀고 싶겠지만 시험이 끝난 날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진짜 끝납니다. 안 그러면 이 시험에서 못 봤나 잘 봤나 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채점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전 점수와 비교하고 간단하게 다음 점수의 예상치나 학습 전략을 세워놔야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의 학습 전략을. 놀고 싶은 거 참지 못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 갈 수밖에 없겠죠. 친구들과 영화관 가든가 혹은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면 하루쯤 안 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이 늦더라도 올까봐 이제 퇴근 못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진짜 끝내주고 싶어요. 중간고사를. 그죠? 채점하고 그 전과 비교하고 새로운 계획 사고. 그죠? 자, 채점한다는 건 뭐죠? 채점한다. 채점하고 현재 그 전과 비교하고 과거.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세운다. 미래. 요 세 개의 흐름을 정리를 해놔줘야 합니다. 자, 어쨌든 기다리다가 문자라도 보내주면 집에 갈 텐데 학생이 문자를 안 해요. 시험 못 보고 막 치고 그러면 그럼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가장 늦은 날에 퇴근을 하는 게 시험 본 날일 것 같기도 해요. 시험을 망쳐서 오지 않는 학생도 있고, 그죠? 다음 날에는 교습소나 공부부에 오겠지만 당장 가고 싶지 않고 가서 할 것도 없고 시험 끝난 날 수업 안 할 테니까 망친 시험지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오게 되면 이걸 꼭 보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망친 시험지를 직면할 수 있어야 변합니다. 망친 시험지를 자기가 보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을 수 있어야.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도 문제집을 확인하면 이게 자기가 틀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스스로 납득을 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을 봤을 때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본 시험지, 그죠? 최선을 다하는 시험지의 오답 이유를 찾고 이 오답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라는 게 생기죠, 공부를. 근데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모르는 내용은 다음에 배워도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A라는 것을 A-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B나 C로 생각했을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A를 찾는 방법, 이런 건 시험 본 다음에가 제일 많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틀린 오답을 쓴 이유를 써놓고 이걸 개선하는 방법, 오답의 개선 방법을 언제, 이 오답을 고른 이유, 오답의 개선을 써야 되는데 이 오답을 개선하려면 오답을 고른 이유를 써야 돼요. 잘못된 답을. 이 오답을 고른 이유는 시험 본 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좀 지나면 다 까먹게 돼요. 시험 본 날. 이 사소한 것들이 평균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게 해요. 시험 본 날 떠오르게. 오답을 고른 이유. 적어도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시험 끝나고 그쵸? 이 오답을 고른 이유 자체는 써놔야 돼요. 정답을 아니더라도 오답을 고른 이유. 그래야 나중에 개선이라는 걸 하지. 자, 반대로 시험지를 모아서 일찍 오는 학생도 있죠. 점수가 궁금한 것이죠. 답지를 출력하고 기다려두면 이제 혼자 채점해요. 점수도 부르고. 그러면 항상 그렇듯이 부모님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항상 된 점수를 받죠. 자, 점수가 그전부터 올랐니?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공부량도 들고 학업시험 공부도 하고 그죠? 집중도 다니고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른대요. 점수 오르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이 틀린 거를 보고 이날도 시험 본 날이에요. 시험 본 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험의 현장 분위기, 시험의 실전, 시험 실전에서 겪은 그 학생의 문제점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비 시험이나 테스트로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해주면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쭉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점수가 나왔던 것은 그 시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했다는 거. 시험 공부와 공부의 차이점도 이날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날이 사실은 제일 바빠야 돼서 다른 학생이 와서 채점하고 시험지 가지고 왔다. 점수가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 이유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오답을 마지막에 3개를 바꿨었대요. 시험 보는. 그랬더니 이게 3개 다 틀려서 조금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은 이건 암기가 부적절했다 그러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러고 그래서 어느 거는 공부 잘 안 됐다 그러고 이런 것들 시간이 걸리는 거, 시간, 그죠? 암기, 그죠? 그 다음에 시험 공부 아니라 공부만 했다. 시험 공부를 못했다. 이거는 안 했다. 부족했다. 안 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놔야 돼요. 매년 반복되니까 시험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걸 고칠 방법을 실행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시험 보는 거 연습으로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원인을 찾으려면 제일 자신의 문제점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이 시험 본 다음 날이거든. 잘하지. 평소에도 말도 안 해요, 그런 거. 이게 문제점을 살피고 학습 방향을 만드는 날이 시험 보는 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넌 장기적으로 단어가 부족하니까 한자 능력 시험 하면서 한자 외우자. 너 홀수 시간에는 영어만 해라. 짝수 시간에는 수학만 해라. 봐. 이게 수학이 양이 영어가 장이 부족하잖아. 그쵸? 장기 대책, 영수 대책 세워주고 과목별로 집중법이나 학교에서 효율 높이는 법 말해주고 이걸 써놓고 이거를 그 학교 생활에 지나는 동안에 그저 다음 시간 전에 시험 전에 여기 더 기말고사가 보기 전에 여기에서 자꾸 본인도 체크를 해봐야 돼. 이거 하고 있나? 그 체크리스트. 자, 문제점에 대한 그죠? 체크리스트만 만들어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고쳐야 발전을 하는 것이지, 그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이 끝난 날에 위의 이야기, 그죠? 아이들이 귀에 담지 않을지도 몰라요. 동네 게임방에서 쭈루룩 해서 자리 잡고, 게임방 잘하자는 일에 마음 더 쓸지도 모르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근데도 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 끝이 기말고사의 시작이니까. 끝을 해봐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남들보다 그러면 뭐 한 2, 3일, 일주일 일찍 시작한다고 일주일은 쉬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가짐, 그 일주 후에 출발점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이때 마음가짐에 따라서. 중3 아이들은 점수로 특 먹고 그냥 결정하고, 뭐 기대만치 점수 안 나오면 특 먹고, 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점수가. 대입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지만, 뭐 중어도 인식하기 쉽지 않고, 중1 학생은 이제 적응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적응됐어요. 그러고, 중2 학생은, 뭐, 중2병 증상이 끝나야 돼요. 그러고, 어쨌든 발전을 하셔야죠. 발전을. 그렇죠? 학생들도 동감하고, 뭐, 언제나 부모님 기대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근데 그 기대를 뛰어넘어야 그래야 성공한 거지. 현재 능력으로 벅찬 기대치가 최종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본인이 자꾸 단계별로 이렇게 쌓아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만들려면 그날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결과들이 어우러져서 시험이 끝나요. 과목별 점수와 이유, 대책, 그래서 종이에다 쭈루룩 써요. 그럼 좀 후련해해요. 후련하고 시원하고 또 일말의 희망도 한번 가져보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기록. 이게 정리가 돼야 부모님도 궁금하시면 학생들 갈구지 않고 학생들하고 충돌 없이 저랑 상담도 하고, 그렇죠? 그 상담을 통해서 보완책이나 대책도 세우고 건의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학생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도 학습 진행하죠. 개별 프로그램은 영어랑 수학, 학습 비율, 진도 계획, 그렇죠? 기타 과목 한자 능력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영수 단과의 양 조절하고, 그 조율을 중심으로 학생이 의사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 방향성과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겠죠. 이런 종합적인, 그죠?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날이 시험 끝나는 날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미리 분석하고 준비하고 시험 끝나는 날 점수만 딱 보고 뭐 상담하고 설득하면 이렇게 쭉쭉 끌어가면 상관없는데, 그죠? 하나도 상관없죠. 딱 저점이죠. 그럼 딱 상담하면 되니까. 근데 시험 끝난 날 진짜 가장 마음도 편하고 열려있고 본인 상태도 알고, 그쵸? 조금만 더 참아서 이날 마무리까지 짓는다면 정말 깔끔하게 다음을 출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알려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오지 않는 녀석도 있어요. 짜증나니까. 스스로의 향상된 발전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쵸? 과목 점수, 평균, 감사해본, 점수 평균, 감사, 인사, 민자, 무리 보내고, 이제 다 써놨다고. 이제 시험지에다가 왜 이 다 틀린다 불렀는데 다 써놨다고 하고 안 오는 학생이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발전을 해야 돼. 발전을 하면 시작과 끝, 이 매듭이 명확해야 되고, 시험이 끝나고 온 학생들 시험지 틀린 문제마다 유형이나 이유나 대책 이런 거 연구하고 쓰고 이걸 받아놔야 찾죠. 시험지 흔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자세하게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해결할 학습의 방법, 이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을 해결할 학습 방법으로 자꾸 개선을 해야죠. 연습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낮을수록 점검할 것이 많으니까 당연히 짜증나니까 당연히 안 오겠죠. 잘하면 한두 개 하고 가면 되니까 금방 왔다가 들렸다가 가고 애들 기대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시험 끝나고 상담도 나옵니다. 그리고 방문하시기도 하고, 일정 점수 부모님하고 약속했다가 교습소나 공부방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죠? 학습에 관한 결정 이런 거 할 때 그 공부하는 장소나 어떤 선생님한테 뭘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과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보통 부모님도 아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도 알아요. 근데 못 고쳐요. 못 고쳐서 리스트 만들어서 해봐요. 그래도 또 못 고쳐요. 못 고쳤는데 개선돼요. 그래도 자꾸 노력하면 개선돼요. 개선. 그래서 자꾸 발전을 해요. 자꾸 시기가 오래 걸릴 뿐이지 재촉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이 끝난 날 점수가 나옵니다. 등급, 교사를 신뢰하던 선생님은, 사교육 선생님을 신뢰하던, 아니면 본인을 신뢰하던, 부모의 신뢰던 신뢰의 등급이 나오죠. 과정이 아프지만 결과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했으니까. 과정상 발전하고 있다는 걸 확인돼야 마음이 편하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가르치는 게 정말 잘못됐는지, 그렇죠? 학생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끝나는 날에 학생 기다립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대박을 친 학생들한테 그렇죠? 대박을 친 학생들이 보면 또 다른 학생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습소 유치를 해온 거죠. 공부방이란. 시험 끝난 날 결과에 따라 어떤 학생이 스르르 그만둘지도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더 발전할 것이다. 기다려달라. 믿어달라. 그거를 학생 대신에 부모한테 얘기하는데, 믿어달라. 못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러죠. 돈 받는 게 미안하다고. 돈 받은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거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너도 선생님이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환경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그럼 뭐로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거에서 이거를 하라고 계속 기회를 주고 옆에서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되지가 않았다고.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하겠다고. 그래서 또 한 달 정도 그걸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줄죠. 그러면 또 시험을 보고 또 이거는 안 됐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하고 이거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되지. 인간이 이렇게 4개 또 제공하면 이 중에서 또 2개를 하지. 인간이 한꺼번에 쭈르륵 해갖고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충성, 로버트도 아니라는, 임력탄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단계에서, 그죠? 2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으로 꿈틀거릴 수 있는 날. 그 변화의 시기에 조용하게 교습소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기대하지 못한 성적을 거둔 학생한테 미안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라도 알아야죠. 왜? 잘못 가르쳤나? 아니면 뭐가 문제인가?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아픈 데는 안 알려주는데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의사니까 다쳤어야지. 그럼 종합검진해야 되는데.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이유처럼, 그죠? 동아쌤 조언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안 필요한지, 이걸 왜 안 됐는지, 현실적인 문제 허심탄회하게 동아쌤 탓이라 하면 기꺼이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질책도 기다리고요. 근데 그 동아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해주면 인정하고 다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서로 의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고 그냥 했다면 여태까지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끝나는 날이 시작입니다. 시작. 제대로 끝내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시험은 며칠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미련으로, 후회로, 누구의 탓으로, 모르는 원인 불명으로 남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깨끗한 이별이 더 깨끗한 출발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정말 시작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자, 시험이 끝나면 바로 동학쌤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록도 남기고, 그죠? 기록도 남기고,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쉬세요. 오지 않으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시험 보는 날.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하거든요. 안타까워서, 힘겨워서, 내가 시험을 못 봐서 연락을 안 하나 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어쨌든 그때마다 이제 저도 제 스스로 능력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왜 이 아이한테 이걸 더 체크하지 못했을까? 이 아이한테 이걸 더 체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문자 주시는 학부모들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좀 더 체크하세요. 그럼 끊임없이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죠. 기다리다가 걱정하다가, 그죠? 어떤 문제를 못 풀었는지, 왜 그걸 못 풀었는지, 가르치는 동안에 이거를 몇 번 가르쳤는데 왜 뭐, 아이한테는. 제가 수업해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지. 이런 거 연구하는 거고요. 그냥 걱정하다가 마무리합니다. 시험 끝나는 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